내가 출장 다녀오면서 했던 것들 좀 얘기해야겠어. 우리 회사가 일단 5년이 돼가고 우리 파트너들도 보통 이제 우리랑 한 시간 2, 3년 정도면 뭐 이제 어느 정도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도 좀 생기고 그 지역 내에서 좀 사람들이 저 에스테틱 뭐 잘한다더라, 저 스파는 잘한다더라라는 그게 생기는데, 이제 성장할 때 인력이 늘어나면서 트라이앵글 구조가 나와야 돼, 운영적으로 그 조직 구조에 있어서. 근데 원장님들도 짧은 시간 안에 성장을 한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제 모든 순간이 처음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한 직원들도 그 중에 한 명의 직원으로서 열심히 하는 것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겠지만, 관리자로서 일을 잘한다는 거랑 관리자로서 성과를 내고 뭔가 기여한다는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아직 안정화가 안 됐지. 근데 지금 그거까지 하는 게 올해 목표고, 우리도 그런 것 같아. 뭐 어제도 너 많이 만났어? 어제 누구 만났지? 누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이 생각을 했냐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일을 할 생각을 했고 어떻게 이 방식을 이제 알게 됐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원래 테라피스트였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했고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뭔가 경영적인 것도 잘하고 싶은데, 경영을 잘한다는 거는 내가 기술자로서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랑은 완전 다른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됐지. 근데 이제 뭐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그런 걸 많이 궁금해 하는데, 나도 사실은 내가 회사를 만들기 전에 한 직장을 다녔잖아. 한 직장에서 10년을 있었고, 그 직장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을 쭉 거치면서 그 안에 구성원으로서 나는 늘 불만이 없었던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불만이라는 게 뭐 싫어 이게 이런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런 방식으로 하지? 왜 이런 식으로밖에 할 수가 없지? 막 이런 것들이었는데, 나도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처세를 하고 어떻게 결정짓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느냐가 운영자가 해야 되는 일인데, 사실 많은 운영자들이 그런 것처럼 매 순간이 처음이고 성장을 하면 익숙한 순간은 없거든. 계속 바뀌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겪을 때마다 난 되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 내가 결정자가 아닌데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많이 하고, 그걸 가지고 외부에 있는 다른 뭐 업계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되게 많이 비교를 하면서 생각을 했었지. 그래서 이제 우리 업계에서도 좀 회사와 같은 형태로 조직 체계를 갖추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우리 파트너분들도 이제 1인 매장으로도 시작을 해서 다 이제 직원을 뽑고, 직원 중에서 중간 관리자가 생기고, 또 이제 직원 중간 관리자가 생기면 또 그 밑에 있는 직원들하고는 또 다른 이런 열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하는 일은 다 똑같으면 사실은 뭐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다 똑같은데 왜 네가 위에 있고 내가 밑에 있고, 이런 것들이 보통은 우리는 업계 관례상 연차를 많이 따잖아. 몇 년 차인지. 근데 지금은 연차라는 게 사실 되게 무의미하거든. 물론 연차가 오래되면 뭐 이 업계에 대한 이해나 경험치가 많겠고, 또 숙련된 어떤 태도라든지 임기응변이 뛰어나다든지 그 순간에 어떤 뭐 유연한 자세,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전문성이 시간이 많다고 해서 생기는 건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뭐 운영을 하는 원장님들이 30년 운영하면 다 운영 잘하나? 그건 아니잖아. 기술도 뭐 오래됐다고 해서 다 잘하는 건 아니고, 자기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오래가면 결국엔 썩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계속 뭔가 사회와 어우러지면서 시대와 어우러지면서 트렌드와 어우러지면서 자꾸 자기를 쇄신해 나가지 않으면 잘했던 기술도 2년 3년 지나면 낡은 기술 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직원들 상태도 좀 볼 겸 매장에, 그리고 원장님들이 이제 본인의 직원분들하고 더 유대관계도 깊고 더 관계를 잘 해결해 나가겠지만, 내가 좀 개입을 해서 좀 이런 부분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다라는 걸 좀 더 신뢰감을 줘서 대화를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다 만나고 왔지. 한 매장을 못 만났네. 부산에 있는 서면 매장은
그날 뭐 스케줄이 이제 있다고 해서 못 만났는데 다른 매장들은 관리자들을 다 만났고 다 울더라. 아니 이야기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막 울어 다. 뭐 아닌 것 같은 매장의 직원도 막 눈시울이 막 붉어져. 왜 애들이 안 힘들겠냐? 다 힘들지. 근데 이제 뭐 그냥 무조건 수용해주고 들어주고 와 괜찮다 이게 아니라 이해해주고 무조건 뭐 저희를 챙겨주세요가 아니라 혼란스러운 거야. 혼란스럽고 어렵고 정답이 있으면야 다 쉽겠지. 근데 정답이 없으니까 자기만의 방식을 좀 찾아야 되는 건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랑 같이 해본 매장들은 내가 그 친구의 캐릭터들을 계속 파악을 해가고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조언해 준 거지. 너는 이게 장점이고 이게 단점이고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해야지만 좀 더 성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랬을 때 네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1년 뒤, 2년 뒤, 3년 뒤는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조언을 해준. 지금 사무실에서 일을 하니까 월화수목금 딱 정해져 있잖아. 근데 대표님 저 토요일날 나오고 수요일날 쉬면 안 돼요? 이게 불가능하잖아. 근데 이제 애들한테는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 이날 쉬면 안 돼요? 저날 쉬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건 거야. 물론 매주 휴무가 바뀌고 매주 이제 그걸 스케줄제 하는 거는 피곤하지. 왜냐면은 내가 언제 쉬고 언제 계획을 내 라이프 사이클을 맞춰야 될지 모르니까. 근데 보통은 우리가 고정 요일을 정해서 주거든. 일요일은 그냥 고정 휴무고 그리고 주중 하루는 고정으로 웬만하면 주는데 근데 이제 애들이 원하는 날이 있다 이거야. 근데 그거를 맞춰주면 어떡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을 내가 원하는 걸 못하면 오히려 그게 반감을 사게 되는. 그러니까 애초에 그게 불가능했어야 되는 건데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관리자가 되면 나는 분위기도 좀 이끌어 보려고 하고 나는 뭔가 액션감도 좀 주면서 막 파이팅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애들이 내 마음처럼 다 파이팅 해주나? 안 해주잖아. 그러다 보면 이제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자기는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직원들이 이렇게 안 한다. 그게 네가 하는 일이야. 걔네한테 해! 하지마! 한다고 하는 게 아니야. 하게 만들어야 돼. 근데 하게 만드는 건 뭐야? 어쩌다 보니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됐어요. 이거잖아. 그럼 어쩌다 보니 그렇게 하게 되려면 분위기가 스무스해야 돼. 그러니까 매끄러워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런 매끄러운 분위기를 만들지 못하고 해! 하지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애들이 막 이렇게 하나? 안 하는 거지. 그래서 회식도 하는 거고 좋은 아침 인사도 하는 거고 딱 리더가 나타나면 분위기가 확 돌아야 돼. 그거 되게 중요한 거야. 근데 관리자가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그거 똑같은 거야. 대표만큼은 아니지만 관리자가 딱 그 공간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 분위기를 이끌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효율을 따져. 그러니까 서로 대화 안 해도 되게끔, 서로 상종 안 해도 되게끔, 그냥 이거 네가 할 거 네가 하고 내가 할 거 내가 하고 이렇게만 하면 문제 없어. 이렇게 하잖아. 그럼 팀 분위기는 움직일 수 없어. 또 관리자가 됐으면 일은 잘하는 애들일 거잖아.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 애들은 맞는데 자기 것만 잘하는 애는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자기는 잘하는데 나머지 애들은 못해. 나는 잘하고 니네는 못해.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거야. 근데 걔네를 잘하게 하는 게 자기의 일인데 자기가 잘한다는 걸 주장하고 싶은 거야. 현장에서는 하는 일이 같잖아. 똑같은 테크닉을 들어가, 똑같은 프로그램 들어가. 근데 팀장도 들어가고 뭐 아니면 실장도 들어가고 뭐 일반 직원도 들어가. 그러면 똑같은 걸 들어가니까 평가를 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실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자기한테 좀 더 잘한다는 거를 이제 듣고 싶고, 고객들이 확실히 뭐 실장님한테 받는 게 좋아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잖아. 근데 그러다 보면 밑에 애들하고 위화감이 생기는 거지. 근데 이미 회사에서 그 사람을 실장으로 뒀을 때는 이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린 건데 그 자리에 가서도 불안한 거야. 그런 이제 아무래도 내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직원들이 느끼기에는 이제 나도 자기들의 상황을 모르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이제 전제로 이야기를 하니까 좋더라고. 여기 대표님이 인터뷰 이근아 대표님인가? 박근아 대표님인가? 그분 인터뷰한 거 보니까 얘기하잖아. 프리츠는 왜 이렇게 매장을 확장을 빨리 안 하냐. 응? 근데 사람들이 난 어떻게 그렇게 매장을 막 늘려나가는지 모르겠다. 어떻게 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생각보다 돈 많이 못 번다. 너무 좋았던 그 제주 성산의 카페 이런 거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자리잖아. 내가 몇 번 얘기했지. 나 그 자리에서 맨날 혼자
생각 많을 때 가가지고 앉아있던 자리라서 내가 여기를 한 거야. 근데 여기도 여기 내가 커피빈 왔을 때 아, 너무 좋다. 근데 커피빈이랑 안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 내 친구랑 왔을 때. 근데 여기 그러니까 약간 자리에 대해서 그 자리에 이제 뉘앙스가 있잖아. 그 자리가 주는. 그러니까 나도 잘 찾겠지 나중에. 그분이 카페 하나 차리는데 최소 5, 6억인데 어떻게 쉽게 차리냐. 회사에서 5, 6억이라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얼마나 되냐. 그 말이 맞거든. 근데 그러면은 최소 카페 하나에 그런 거 차릴 때마다 그 정도 돈을 쓴다는 건데 과연 우리 에스테틱 스파는 그게 고가 프로그램이나 고가 서비스 팔면서 그 정도를 하고 있느냐 생각해보면 좀 고민이 많아지지.